반갑습니다. 항우사 대중화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항우사 전문 강사 강재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서 최치원 선생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 최치원 선생은 육두품 출신의 지식인, 대당 유학파 출신의 지식인, 그리고 신라말을 대표하는 최고의 천재지인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라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서 12살의 어린 나이에 당나라로 조기 유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임백기천의 정신, 남이 100을 하면 나는 1000을 한다. 이러한 정신으로 열심히 노력한 끝에 불과 6년 만에 18세의 젊은 나이에 빈공진사시에 장원급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나라에도 일종의 유리천장이 있었고 거기서도 승진의 제한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라로의 귀국을 결심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최치원 선생 나이 29살 때였던 겁니다. 물론 그 당시 신라의 왕실에서는 최치원 선생 같은 대당 유학파 출신의 특히 육두품 출신 지식인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 신라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정치는 혼란스럽고 왕권은 땅에 떨어지고 그러한 상황에서 진골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로 육두품 출신의 지식인이 도움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야 되고 헌감왕 때 드디어 귀국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신라에서 펼쳐지는 이 최치원 선생의 인생 이마 그 이야기를 이제 한번 펼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치원 선생은 신라에 돌아오자마자 개원필경의 문집을 편찬합니다. 여러분, 이 최치원 선생이 장부가 들어서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이 최치원 선생의 업적 두 가지가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시무시배제를 올렸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이 바로 개원필경입니다. 최치원 선생이 당나라에서 썼던 그런 여러 가지 글들, 시라든지 이런 글들을 모아서 편집한 책이거든요. 최치원 선생의 개인 문집인 것이죠. 이게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시 당나라 상황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료죠. 그리고 이게 개원필경을 편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왕한테 어필한 것이죠. 자신을 어필한 것이죠. 그래서 제 개원필경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 어쨌든가 신라 왕실 밑에서 이 최치원 선생은 신라를 개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 신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엉망진창이잖아요. 정말 중앙에서는 진골 귀족들 간에 끊임없는 왕위 계승 전쟁이 벌어지면서 정치는 정말 혼란스럽고, 반면에 민생은 파탄나고 지방에서는 호족들이 등장하는 그런 거의 망조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치원 선생은 내가 살아난 이 신라를 개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최치원 선생과 가장 가까웠던 왕이 바로 진성여왕이죠. 헌가왕 돌아가시고 정가왕 거쳐서 진성여왕이 등장이 됐는데, 이 진성여왕은 최치원 선생을 가장 아꼈고 최치원 선생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성여왕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 진성여왕을 굉장히 나쁜 여자, 신라를 망친 여자, 음탕한 여자, 왜냐하면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보면 이 진성여왕이 젊은 미남자들을 궁굴에 불려들어서 음탕한 짓을 했다. 그리고 진성여왕 때 원정과 애노네 같은 여러 가지 밀란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 여자가 마치 신라를 망친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는데, 그는 김부식의 좀 왜곡된 시각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학계에서 보지 않습니다. 이 진성여왕을 그 정도로 나쁘게 보지는 않죠. 우리가 역사는 좀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 예전에 그 유명한 강사 설미석 씨가 이제 어쩌다 어른인가 그 프로에 나와서 진성여왕을 가리켜서 진상여왕이다. 자기는 가르친다. 진상여왕, 진상이다 이거죠. 신라를 망치면 완전 못된 여자다 이건데, 이건 잘못된 시각 같아요. 그렇게까지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성여왕이 이미 즉위했을 때는 신라가 수습 불가합니다. 이미 망조가 들 대로 들어서 진성여왕 혼자의 개인의 힘으로 뭔가 신라를 살리기는 너무 늦었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국가는 텅 비었고 반란은 일어나고 호족 세력은 다 성장했고, 그런 상황에서 진성여왕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진성여왕도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죠. 망구의 책임을 질 수는 있겠지만 그분한테 모든 책임을 뒤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래서 삼국사기를 읽어보시다 보면 이미 진성여왕 이전부터 신라는 썩을 대로 썩어서 누가 왕이 돼도 이미 회생 불가 상황에 빠진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젊은 미남자들을 하고 여러 가지 음탕한 짓을 했다. 그것도 솔직히 진성여왕의 대척점에 있었던 그런 진골 귀족들이 퍼뜨린 그런 루머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진성여왕을 현재 학계에서는 그렇게 신라를 말아먹은 그렇게 못된 여자로 보진 않는 것이죠. 신라의 여왕이 세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선덕여왕, 두 번째가 진덕여왕, 세 번째가 진성여왕인데, 진성여왕이 유독 나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김부식은 여왕 자체에 대한 시각이 나빴어요. 사실 김부식은 고려중교를 대표하는 유학자고 여성의 정치란에 대한 반감이 셌기 때문에 진성여왕의 문제가 아니고 선덕여왕조차도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이 선덕여왕 같은 경우도 우리가 후한 평가를 내린 여왕인데도 불구하고 선덕여왕에 대해서 김부식이 뭐라고 하냐면, 신라가 여자를 왕으로 채우고도 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알고 완전 혹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김부식, 선덕여왕도 그렇게 혹평할 정도로 진성여왕을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는 좀 걸러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정도 나쁜 여자, 오히려
진성여왕은 쓰러져가는 신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채치원을 적극적으로 중용해서 채치원과 더불어서 신라를 개혁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 와중에 이 채치원 선생이 자신이 가장 유명한 업적,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바로 업적을 시험입니다. 바로 시무 10여조를 진성여왕한테 올린 것이죠. 뭐라고 했다고 제가? 시무 10여조입니다. 시무 10여조. 시무 10여조는 정치개혁안 10개조라는 뜻입니다. 정치개혁을 위한 10개조 정도인데 안타깝게도 그 내용이 전하지 않습니다. 시무 10여조를 진성여왕한테 올렸다고는 나오는데 그 시무 10여조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정해 보겠는데 아마 시무 10여조에는 육두푼 출신의 지식인을 중용해라. 그 다음에 유교 이임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해라. 이런 내용 정도가 담겼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채천하면 뭘 떠올려야 된다고요? 시무 10여조입니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어쨌든 이 시무 10여조를 올렸는데 진성여왕 같은 경우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펼치려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펼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신라가 이미 망조가 들대로 들어갔고 특히 기득권 세력이었던 진골들의 반대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진성여왕의 이러한 수용에도 불구하고 실천 노래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펼치지는 못하고 개혁은 좌절돼 버린다.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성여왕도 결국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했고 왕권 강화라든지 정치적 안정도 깨하지 못하니까 실망하게 되고 결국 진성여왕은 스스로 퇴위하게 됩니다. 퇴위해서 이제 해인사로 들어가 버리는데 채치원 선생도 이제는 끈떨어져 버린 거죠. 진성여왕과 더불어서 신라를 바꾸고 개혁하고 새로운 신라를 만들고 싶었지만 결국 진성여왕도 퇴위하고 모든 꿈은 사라집니다. 자기가 자신의 정치적 꿈이 담겨있는 시무 10여조도 결국 실현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채치원 선생도 몇 달 뒤에 자신도 관직을 버리고 여러분 아시죠? 바로 경남 합천 가야산에 있는 그 해인사로 들어가서 평생을 거기서 쓸쓸하게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된다. 정말 안타깝죠. 채치원 선생은 근데 은퇴한 뒤에도 신라에 대한 걱정은 변함이 없어요. 충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라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 글을 계속 남기고 있거든요. 여기서 채치원 선생의 멋진 면이 저는 부각될 수 있다. 끝까지 신라에 대한 충성심, 신라에 대한 걱정을 놓지 않았다. 어째 보면 채치원 선생이 당나라에서 신라로 귀국했던 이유도 뭡니까? 바로 내가 살아난 조국 이 신라를 한번 바꾸고 싶었고 개혁하고 싶었던 그 마음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근데 그 꿈이 결국 높은 그 기득권의 반발, 저항에 맞춰서 결국 좌절돼 버렸다. 이 채치원 선생이 살던 그 시대에 신라말 3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3최. 채치원, 채언이, 채승우거든요. 세 분 다 최씨죠. 그리고 육두폰 출신의 지식인이고 또 대당 유학파 출신의 지식인이고 빈공진사시 급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길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이 채치원 선생은 끝까지 신라에 대한 충성심을 놓지 않았죠. 신라를 걱정하다가 살다 가셨죠. 반면에 채승우는 떠오르는 호조, 견훤의 책사가 되고 채언이 같은 경우는 고려의 왕건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 분 다 육두품 출신의 지식인이고 또 대당유학파 출신, 빈공지사시 급제자의 출신 지식인인데 신라를 걱정하는 마음, 이 세상 썩어빠진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은 같았지만 방법이 달랐던 것이죠. 채치원 선생은 어쨌든가 이 신라를 개혁하고 싶었던 것이고 채언이나 채승우는 새로 떠오르는 호족 세력과 힘을 합쳐서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 채치원 선생을 높게 평가한 이유가 뭐냐? 이 채치원 선생은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들어서고 나중에 조선이 들어서까지 최고 유학자면 이 채치원이거든요. 그리고 충신으로서 높이 추앙받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바로 마지막 신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채치원 선생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신라에 대한 충성심, 신라에 대한 걱정을 놓지 않았죠. 어쨌든가 자기가 몸을 담고 있는 이 신라를 바꾸고 싶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채치원 선생은 후대의 기감이 되는 것이고 두고두고 고려나 조선에까지 최고 유학자로 추앙받았다. 마지막 신라인 바로 채치원 선생한테 딱 올리는 말 같아요. 그리고 좀 신라는 참 안타깝죠. 신라 같은 경우에는 문제와 해답을 동시에 갖고 있었거든요. 우리 저번에 장보고 배웠잖아요. 신라 말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조적인 무손이 진행되면서 거의 신라는 썩어 빠졌죠. 그렇지만 신라에게도 해답이 있었습니다. 장보고 같은 그리고 채치원 같은 아주 뛰어난 인재가 있었는데 신라는 이 인재들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그러면 신라는 망국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주위에 분명히 인재가 있습니다. 인재가 있지만 그 인재를 쓰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역사는 문제와 해답을 동시에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해답을 쓰냐 안 쓰냐는 그 시대의 리더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자, 신라는 이제 채치원도 버렸고 장보도 버렸죠. 결국 신라 앞에 놓여진 것은 망국밖입니다. 이제 신라는 더 정치가 혼란스러워지고 민생은 파탄나고 재정은 또 파탄나고 지방 세력들, 호족들이 등장하면서 결국 신라는 후삼국 시대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이야기. 이제 신라 말 후삼국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 궁예, 왕건, 견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는 이 채치원 선생을 통해서 마지막 신라인 채치원 선생 그 충절, 의리, 절개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세상을 바꾸자는 수많은 인재는 항상 있어요. 그런 개혁적이고 참신하고 훌륭한 인재는 있지만 그러한 인재들이 항상 그 기득권이 높은 벽에 막혀서 좌절된다는 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아무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치원 선생님처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항우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